이번에는 경제 성장을 가르쳐드릴 2학년 3반 1번 강가빈입니다. 첫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경제 성장의 의미에 대해 배우고,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의 요인, 세 번째는 경제 성장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출 문제를 풀이하고 유형을 분석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성장의 의미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경제 성장이란 경제의 생산 능력이 커지고 내모의 지속적인 증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내모에 들어갈 말이 실제 GDP인데요. 한마디로 경제 성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의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그 생산 요소의 질적 양적인 증가로 생산량이 커지는 것인데, 여기서 생산량이 커지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실질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그걸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걸 나타내면요, 현재 최대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점이 A점인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성장을 하면 이 외부의 점에 도달할 수 있죠. 이걸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의 요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자본재 투입의 증가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삽으로 땅을 판다고 하면은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근데 반면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다면은 훨씬 더 쉽게 땅을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본재 투입 증가가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노동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10명이서 일을 하는 거랑 30명이 일하는 거랑 확실히 노동력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력이 두 번째 요인이 되고요.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인적 자본. 한마디로 제가 포크레인을 운전한다 치면은 약간 미숙한 면이 있겠죠? 근데 반면에 한 30년 동안 일하신 그런 분들이 포크레인 운전하면 좀 쉽게 더 빠르게 그 생산성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인은 인적 자본이고요. 네 번째 요인으로는 기술 진보를 위한 개발 연구 투자. 옛날에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재봉틀이란 거 생겨서 좀 더 쉽게 옷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술 진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부 정책. 자본 투자 면에서 정부 정책을 보면 낮은 금리로 세금 감면 혜택을 줘서 투자 촉진을 위해 재산권을 지원한다. 두 번째, 교육 및 훈련. 교육비를 지원하여 인적 자본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허제를 통해 독점권을 인정한다. 네 번째, 무역 면에서는 거래나 계약에 관한 법을 만든다. 마지막 요인인데요. 시장 개방 무역인데요. 이거는 외국이랑 일단 거래를 하면요, 일단 외국의 그런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와는 달리 외국에서 많이 발달된 그런 기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들어오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성장한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도 성장의 요인이 됩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경제 성장률이란 성장의 단계가 성장한 속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게 변화율인데요. 한마디로 전년도 실질 GDP에서 금년도 실질 마이너스 전년 실질 GDP에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현재 작년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올해는 2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년도 실질 GDP가 100만 원이니까 금년도는 실질 GDP가 200만 원. 그래서 200 빼기 100을 해서 100분의 100이 나오죠. 그래서 100% 제가 경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인데, 이때는 IMF 시절이어서 경제가 많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그 뒤로 외환을 좀 갚아가면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출 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겠습니다. 표면 각국에서 전국의 경제 성장률이다. 이에 대한 오른 분석에 거기에서 보는 것은, 일단 표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다 경제 성장률이 이것만 빼고는 다 양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계속 이거 뒤를 보면은 여기도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전부 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각국에서 전국의 경제 규모 모두 2013년에 가장 크다.
전부 다 말했듯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을국의 2012년과 2013년의 경제 규모는 동일하다. 을국을 보면요, 을국의 2012년 성장률은 2.0, 2013년도 2.0인데요. 경제 성장률이 계속 증가한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양값을 가졌어도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이게 아무리 수치가 같다 해도 전에 거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맞잖아요.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디귿 전국의 경제 규모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국을 보면요,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증가를 했지만 전국은 좀 큰 수치로 증가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마지막 리을 2011년에는 각국에서 전국의 GDP가 가장 크다. 이게 성장률을 나타내는 표인데 성장률을 가지고 GDP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의 GDP가 가장 크다는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K2와 K3는 투입량이 같다. 이제 기업 보기를 보시면 노동 투입량이 일정하게 늘리면 실질 GDP의 증가량은 점차 많아진다. 일단 전부 다 보면요,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투입량을 아무리 늘려도 실질 GDP가 증가량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보기는 틀렸고요. 니은 노동가 가능한 인구가 늘어나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은 A에서 B로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노동 가능한 인구가 늘어나 실질 증가하는 것, 이게 노동 가능한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노동 투입량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투입량이 증가했으니까 실질 GDP가 올라가니까 A에서 B 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보기도 맞습니다. 디귿 자본의 축적은 B에서 C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자본을 추적했다는 것은 자본의 양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B에서 C 이동이 맞죠. 그래서 실질 GDP가 올라왔기 때문에 B에서 C 이동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고, 리을 기술 진보는 C에서 D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C에서 D를 보면요, 지금 노동 투입량이 같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기술 진보는 자본량에 상관없이 기술이 발전되면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노동 투입량은 같은데 실질 GDP가 증가했기 때문에 기술이 진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C에서의 D로 이동은 가능하게 한다. 맞는 보기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유형 분석이 있는데요. 경제성장과 관련된 내용 중 시험에서 다룬 내용은 주로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물가상승률, 이자율, 고용률 등 다른 개념들과 함께 보기에 나올 수 있다. 수능 문제와 평가원 문제에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 편이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과 다른 경제 개념과의 관계성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